22, 23만 한번 보시죠. 혹시 모르니까 23. 이원체제와 삼원체제에 관한 얘기죠. 중앙예산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앙예산기관과 국고 분리 여부에 따라서 삼원체제, 이원체제. 중앙은행은 항상 독립해서 존재합니다. 미국은 관리예산처, 재무부, 연방준비에서 삼원체제 맞죠?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예산기관과 국고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에 통합되어 있는 이원체제, 세액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 맞죠? 이원체제의 유일한 장점이 바로 이거죠. 세액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 4번 효과적인 행정관리수단, 분파주의. 효과적인 행정관리수단은 맞고요, 분파주의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초월적 중립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삼원체제의 장점이죠. 분파주의 자체가 나쁜다는데, 그죠? 됐습니다. 24번 별표. 자, 선건투 채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효건투 채평이라고 합니다. 자, 성과, 재정운영의 뭘 제고한다? 재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한다. 재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투명성이고, 최소부담 국민 참여, 그리고 남녀 평등 예산제도. 요거 한번 넣어주면 좋은데, 그죠? 자, 206페이지. 핵심 정리집 206페이지 보시면 옆에 한번 펴놓고 계세요. 자꾸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자, 국가재정법 밑줄. 원래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게, 그죠? 됐습니다. 국가재정법. 자, 1조. 예산,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제가 맨날 얘기한 것처럼, 자, 국가회계라고 써보세요. 회계.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슨, 회계. 쉽게 말하면, 발생복식 써보세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국가회계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됐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그 다음에 성과지향적, 투명하고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번쯤은 있을만한 게 뭡니까? 형평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X, 지속가능성 X. 재정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지금 문제 5번 지속가능성이라 나와있죠, 그죠? 이 두 가지는 국가재정법에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 국가재정법 17조 됐죠? 건전성 밑줄 국민부담 최소화. 3호 성과 제고, 투명성 국민참여,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효과평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성건투 채평, 성과 제고, 건전, 투명, 최소부담 참여, 투명 참여죠. 남녀 평등. 잠깐 203페이지 가시면, 205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보면 효율성 제고, 투명성 제고, 건전성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특히 그 건전성 별표. 자, 그래서 암기법이 뭐죠?
국보채, 다시 뭐라고요? 국보채 추인감 좋다. 다시 뭐라고요? 국보채 추인감 좋다. 이 채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채무입니다. 국가 채무부당행위, 보정 채무부당행위는 미리 국회의 동의. 그 다음에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을 개정할 때는 재원 조달 방안과 비용 추계, 그 조달할 때 조달 됐죠? 시험 나왔습니다. 국세 감면 한도제 3년 평균 0.5 그죠?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자, 추인감할 때 추가 경정의 편성 사유를 엄격하겠다. 세계 잉여금의 잉 됐죠? 국가 채무 관리 계획에서 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번 이런 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헌법에 규정된 게 아닌 것은 추가 경정 예산, 예비비, 준예산, 예산 총계주의 이 조금 좀 외워야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죠? 특히 재밌는 거는 요 위에 3개. 그죠? 추가 경정 예산, 예비비, 준예산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 총계주의는 아까 봤죠? 몇 조였죠?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6번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26번 별표 됐습니다. 자, 동그라미 두 번째 줄 건전성 강화 밑줄 건전성은 방금 봤던 것처럼 국가재정법 제 몇 장? 국가재정법 몇 장? 5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고요. 국가재정법 5장에 관한 겁니다. 국보채 추인감 좋다라 그랬죠. 그래서 성인지 아니고요. 자, 국민감시와 예산 성과가 아니고 추인감 할 때 추가 뭡니까? 디귿에 있는 추가 경정 예산이죠. 세계 잉여금의 잉이 추인감 할 때 잉이죠. 그렇습니다. 국고채무 채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맞다 그랬죠. 채 들어가는 거 3개. 국가채무 관리계획, 국가채무 보정, 그 다음에 보정채무 됐습니다. 비업도 맞네 그러면. 그죠? 보정채무 채 국세 감면 한도제 맞다 그랬죠. 3년 평균 0.5 재정정보 1회 공개 아니라 그랬고요. 자, 법률안 재정 소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했죠. 몇 회계년도? 5회계년도 됐습니다. 비용 추계 재원 조달 쓰세요. 소유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얼마가 필요한지를 검증하는 것이죠. 다시요. 자,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안일 경우 다시 뭐라고요?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안일 경우에 그죠? 자, 여기 우리 핵심 정리집 205페이지 보면 우리 거기 나와 있죠. 그죠?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 건전성 유지 건전성 유지의 5장이라 쓰시고 국가재정법 제5장에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 유지에서 이렇게 국보채 추인감 조달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을 재정 개정할 때는 이 5회 개년도도 시험에 나왔어요. 5회 개년도 3년 뭐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재원 조달 방안과 비용 추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요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첨부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다가 예산과 법률의 연계라고 써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조항이 왜 들어갔냐 하면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입니까? 법률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는 있는데 예산에는 없을 수도 있고 예산에 있는데 법률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놨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26페이지 26번 아주 중요합니다. 27번요. 28번으로 가시죠. 27번 쉬우니까. 28번. 자, 조세 지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너무 쉬운데 안에 내용을 읽어봐야 됩니다. 1번. 사회 경제적 목적,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거나 받지 않는다. 밑줄 짝.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됐죠? 이걸 우리가 밑에 있는 조세 감면이라고 그러긴 한데, 그죠? 이걸 간접 지출이기 때문에 조세 지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간접 지출입니다. 다시 무슨 지출? 간접 지출이죠. 됐습니다. 2번.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맞죠? 3번. 조세 지출 예산제도는 직전 연도 실적과 당해 연도 조세 지출 금액을 표기하고 있어 다음 연도에 계획적인 조세 지출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항상 여러분 예산은 3년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연도까지. 좀 4번 조세 지출 항목이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설치 또는 폐지되고 의회의 주기적인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 조세 지출 예산 제도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됐고요. 29번 자본예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부채를 정당화해준다.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 중장기 예산 운영 가능하다. 적자 편성을 가능케 한다. 2번 항상 중요한 뭐라고요? 재정 안정화 효과가 없습니다. 옆에다가 인플레이션 쓰시고 재정 안정화의 효과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죠. 30번 자본 예산의 적절한 것은 1번 경기 침체는 무슨 예산? 국공채를 끌어와서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국공채를 끌어온 거는 내가 갚아줘야 될 돈이죠. 자, 경기 침체는 적자 예산이라고 쓰시고 경기 가열에는 흑자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 조절을 합니다. 자, 국공채는 운영비에 씁니까? 사업비에 씁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자본 지출 됐습니다. 자본 지출은 무슨 비? 사업비. 사업비 지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 자본 예산 제도는 자본 지출에 대해서 특별한 분석과 예산 사정. 4번 자본 예산은 중장기 예산 운영, 부채의 정당화, 경제 안정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인플레이션 쓰시고 인플레 야기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야기해서 경기 안정화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32번으로 가시죠. 자, 수익형 BTO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일정 시간 운영권을 완벽한 BTO의 개념정의죠. 2번 BTO의 경우 민간 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지만 주로 도로, 철도 수익 창출 아주 완벽하죠. 3번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 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속한 수익률을 준다. 이거는 리스로 주는 거니까 BTL이죠. 좀 4번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이라고 그러죠. 수익률이 상당히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 됐습니다. BTO는 왜 리스크가 높아요?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죠. 그죠? 왜냐하면 민간이 운영해서 수익을 거둬야 되니까 민간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시설에 주로 투자한다는 것이죠. 33번 일반 납세자가 정부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번 기능별 분류 밑줄 됐습니다.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써보세요. 이것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예산 분류 중에서 시민을 위한 분류. 자, 국민 이해 무슨 분류? 기능별 분류. 34번 별표 프로그램 예산 제도입니다. 위에다가 사업 예산이라고 써보시고 지방정부 예산 이걸 사업 예산이라고 합니다. 사업 예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1번 2008년 다시 몇 년도부터 2008년인가요?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2번 외워야 됩니다. 분부프단 다시 뭐라고요? 분부프단 다시 뭐라고요? 분부프단 분야가 이제 장이고요. 부문이 관이고 프로그램이 항이에요. 단위사업이 세 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로 하면 장관항을 바꾸면 이용이었는데 지금은 뭘 바꾸면 프로그래머까지 바꾸면 이용이고 단위사업을 바꾸면 전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중앙정부는 2007년, 지방은 2008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이걸 무슨 예산제도? 사업예산제도라고도 불립니다. 3번 이게 핵심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모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칸막이를 줄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을 심사하고 배정한다는 거죠.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정책과 성과 중심 밑줄 정책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시험은 앞으로 나오는 거는 2번이에요. 분부프단 다시 뭐라고요? 분부프단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다음 35번 별표 작년의 행정 문제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좋았던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가시죠. 자, 옳은 것을 고르면 조세는 국가재정권에 기초한 동원한 공공재원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한다. X 벌금과 과태료는요 세외 수입이라고 써보세요. 벌금과 과태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그죠? 뭐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일종의 제재금 같은 거죠. 우리가 아는 조세는 종류는 많은데 주체별로 나누면 국세와 지방세, 납세 의무자와 부담자의 일치 여부로 나누면 직접세와 간접세, 그죠? 목적세죠. 니은 수익자 부담원칙은 형평성 차원에서 비용과 편익의 공평한 부담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죠. 그죠? 유저 차지, 그죠? 이용자가 돈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여러분은 거의 평생 이용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세금을 걷어서 하면 여러분이 낸 세금이 거기에 사용되지만 민간 자본을 빌려와서 그 고속도로를 타는 사람들, 즉 그 고속도로의 수익자, 이용자들한테 비용을 부담하면 공평한 배분이 가능하죠. 디귿 국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가지오죠. 이게 일반적으로 수평적 공평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수직적 공평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제고합니다.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고하죠. 리얼 민간 자본은 주로 사업 기반 시설 건설에 유치되고 복지 시설 건설이 어렵다. 자, 사회 기반 시설, 자, 철도, 항만, 도로라고 쓰시고 밑에 BTO라고 쓰시죠. 복지 시설 밑에다가 BTL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BTO는 사회 기반 시설, 이른바 수익 시설에만 집중합니다. 왜? BTO 썼죠? 그 밑에다가 민간이 위험 부담 쓰세요. 민간 자본이 건설해서 기부 찬합해서 소유권을 정부가 가지면 정부가 고맙다고 운영권을 주니까 누가 운영을 해요? 민간 기업이 운영해서 운영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거나 지금 코로나 같은 거 터져버리면 엄청난 적자죠. 근데 복지시설 BTL을 하면 자 밑에 쓰시죠. 정부가 위험 부담.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비수익 시설까지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35번 좋고요. 36번 넘어가시고 37번 통합재정입니다. 일반에게 특별의 기금을 포함하죠. 2번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 안 된다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됩니다. 그냥 뭐 무식한 암기법인데 기업 방금처럼 공공기관 위에다가 기금 금융기금 써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금 하여튼 기억자가 많죠. 공공기관 금융성기금 금융성기금 요 두 개는 참 포함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여러분 뭐도 포함돼요?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은 통합재정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된다. 됐습니다. 3번 됐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 거래를 포함합니까? 포함 안 합니까? 내부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하나 무슨 재원? 보존 재원. 그래서 실질적인 그렇죠. 됐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 규모는 총 지출 규모예요. 총 지출 규모.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 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자 지출을 자 총계가 아니라 총계 반대하면 뭐? 순계. 자 가시죠. 내부거래 보존재원 다시 내부거래 보존 내부거래를 빼고 보존재원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순계다 총계다 순계로 작성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계로 작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부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아닙니다. 국민이 느끼는 것은 총지출 규모에 알았죠? 국민이 느끼는 것은 총지출 규모입니다. 38번 별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국가채무 좀 외워야 되는데요. 아시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거는 뭐 웬만한 건 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보면 맞다 그랬죠. 2번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당연하죠. 재정지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우리나라에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정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정권은 몰라도 국고채를 포함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4번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국가 채무가 우리나라가 뭐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죠. 좀. 자 거기서 해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국고채 재정정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 평행기금채권 외평채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죠? 네. 나머지는 맞고요. 3번 다시요. 국고채와 재정정권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